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8일, 29일 IPO를 진행하는 CU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동시 청약이 진행되는 원준, 아스플로랑 비교해보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CU테크는 PCB, FPCA 기판에 SMT 기술을 적용시키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전자기기에 이렇게 초록색 플라스틱 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 판 위에는 다양한 IC류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착들을 붙이는 작업을 실장이라 그러고 영어로 SMT라고 합니다. CU테크가 하는 일이 PCB 기판에 이런 실장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휘어지는 폰,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SMT 작업을 해야 되는데 CU테크가 그런 휘어지는 FPCA 기판에 실장하는 작업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디스플레이하고 메인보드가 연결되는 기판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OLED 패널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FPCA 기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되는 분야고요. 딴 것보다 눈에 띄는 게 폴더블 폰 얘기 드렸던 거랑 스마트워치 이런 제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CU테크의 대부분의 매출이 스마트용 디스플레이 90% 후반대까지, 중후반대까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이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표가 CU테크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반기까지 모습이고 실제로 스마트용 디스플레이가 95.82, 96.25, 96.33, 96.77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이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는 수출, 국내 판매가 있는데 둘 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일으키고 있고요. 다른 매출들도 있지만 삼성 SDI, 삼성 전기가 있고 그리고 기타 매출로 동우 하이캠,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매출은 2021년도부터 그 전에도 있기는 했었지만 갑자기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2018년도 때도 꽤나 괜찮은 매출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하고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모듈 관련된 매출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협업해서 신제품 같은 것들을 요 차량용 관련된 걸 개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단가를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쭉 감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 때는 소폭 증가가 되었지만 20년도, 21년도에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매량은 늘어나더라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단가가 크게 소폭 증가하면서 사실상 2019년도에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용 배터리 보호 회로랑 스마트폰용 카메라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요 소폭 늘었고 카메라 보드는 역시나 또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만으로는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결국 매출이 감소하고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U테크의 공모정보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딱 체크를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28일에서 29일이고 환불일은 10월 1일, 상장일은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지만 기업 설명회 자료로 봤을 때는 10월 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했고요. 대신증권도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5,100원에서 5,600원이었는데 400원 초과된 6,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원준하고 아스플로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이 29.73으로 원준하고 그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까지 기록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주 구성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게 무슨 장점이야, 뭐 약간 좋은 정도네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뒷페이지에서 주주 구성을 보면서 왜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59억으로 굉장히 괜찮은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 보니까 유통되는 금액의 총 금액이 315억으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거기에 기간 경쟁률이 1565대 1로 나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22.76에 외국계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50%에서 60%까지도 최종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했을 때 시우테크가 원준과 그리고 아스플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한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한 가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주 구성에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준하고 아스플로랑 다르게 시우테크를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런 거니까 잘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주 구성 최대 주주 물량이 69.38로 부호 예수 기간이 2년 6개월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상장 후 3개월 보호 예수가 있지만 이거는 대신증권 의무 인수분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나올 건데요. 현재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공모가 진행되는 물량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물량이 22.3%에 해당하는 물량이 기관들의 물량인데 현재 의무 보유 확약 신청했는 물량이 자 요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22.7%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현재 외국계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박하게 상승률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50% 정도는 의무 보유 확약을 확정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의무 보유 확약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간 물량 22.30 중에 11.15%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물량에서 11.15를 빼게 되면은 18.58 정도가 되겠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18%에서 19%, 만약이라도 50%에서 넘어가서 60%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로 15%에서 뭐 17%대까지도 가능해지는 수치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주주 구성, 최대 주주 구성 같은 것들도 워낙 좋은 조건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 상장일날 보통 시가를 더블로 잡아주고 방향성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 시초가를 잡고 떨어뜨리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우테크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포라든지 기관에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더블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시우테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면에서 원준, 아스플로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IPO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우테크가 가장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또 요것도 살짝 특이점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최대 주주가 레스타 홀딩스입니다. 이 레스타 홀딩스가 시우테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75만 주를 구주 매출로 던집니다. 그리고 공모주까지 포함을 해서 남아있는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 물량이 69.38%고요. 이 물량은 2년 6개월의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유통이 되지는 어느 정도는 매도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유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레스타 홀딩스는 반도체 종합 상사 회사인데
실제로 일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자회사를 약 35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정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그 판매 경로 같은 것들을 개척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스타 일렉트로닉스였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CU테크 같은 경우에도 레스타 홀딩스가 최대 주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이 2019년도에 단가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가장 판매량도 늘고 단가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가 2020년도, 2021년도에 단가 하락이 되면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PO 스탁에서 자주 하는 실수인데 IPO 스탁은 현재 2020년도 매출을 60억 정도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2020년도 전반기 기준 매출을 표기를 했는 건데 그걸 한 칸씩 밀려서 적다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벌써 2021년도 전반기 때 2020년도 매출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IPO 스탁이나 그 지금 기관 수요 예측 발표 났는 거 보면은 13.94로 표기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 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에 대해서 이거를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신청했는 물량만 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들을 조금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수요 예측 때 참여 들어왔는 주식 수가 한 61억 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됐는 거는 14억 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0.227555 이렇게 나가는데 반올림 했을 때 22.76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어 드릴 건데요. 지금 동시 청약이 진행되는 청약 일정이 겹친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스펙, 원준, 아스플로, CU테크 요런 네 가지가 있고요. 스펙주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못 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균등 들어가서 청약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원준하고 아스플로우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CU테크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음극재를 처리하는 공정선로 2차 전지 테마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파이프, 튜브, 뭐 레귤레이터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시공되는 쪽이 반도체 쪽에 그리고 나름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스플로우 같은 경우 기간의 수요 예측 결과가 굉장히 흥행을 했죠. 하지만 공모 규모가 작아서 그랬던 부분도 약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그 공모 규모도 사실 CU테크보다는 약간 미세하지만 조금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흥행에는 성공했다. 원주는 테마가 굉장히 좋지만 기간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 와 대박 흥행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CU테크가 사업적인 부분,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요 두 개 기업보다 정말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관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나름 괜찮은 신청 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이 모든 조건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보는 부분이 저는 상장일날 IPO를 하는 종목들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비율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물량들의 뭐 기존 주주라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가 개인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 주주 구성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 29.73 요것도 양호합니다.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관 공모 주식수 비율이 22% 정도가 되고 이게
의무 보유 확약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잘 나오면은 15%에서 못 나와도 20%까지는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CU테크의 비례 청약, 원준 아스플로는 균등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은 개개인 종목으로 봤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원준 27일, 28일, 아스플로 27일, 28일입니다. 요 두 개 종목은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경쟁률이 아스플로가 뭐 조금 불리한 정도는 아스플로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원준이 확실하게 차이 날 정도로 경쟁률이 낮다고 하면은 저는 원준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일차 결과로 봤을 때는 원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균등만 들어가고 CU테크의 비례를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많은 자금들이 원준하고 아스플로에 일단은 그 중에서 경쟁률 괜찮은 쪽으로 해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자금이 CU테크에 나오면서 이래 좋은 조건임에도 저는 경쟁률이 적당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제 예상하고 다르게 야 생각해보면 CU테크가 최고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원준 아스플로 저처럼 균등을 들어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CU테크에 자금을 넣으면은 청약 경쟁률이 뭐 3000대1 비례 배정 기준으로 3000대1 뭐 4000대1 이거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 전략적으로는 그래 판단을 했지만 실패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그거를 야 이거 아니네 원준이나 아스플로 청약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두 개는 끝나 있죠. 왜냐하면 CU테크 2일차 때 지켜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CU테크 비례 배정을 딱 마음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위험 부담이 조금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원준 아스플로 중에 골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시드 중에 절반은 CU테크 넣을 생각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원준이나 아스플로 쪽에 뭐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본인에게 맞춰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CU테크에 몰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상 원준, 아스플로, CU테크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참고하시고 늘 얘기 드리지만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시고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